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36만 톤이 남아 돌고 있는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12만 원까지 쌀 가격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지금 쌀을 팔질 못해서 농가 보유하면서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쌀 추가 격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쌀값이 지난 전년 대비 이 시점에서 한 10% 떨어져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이미 한 190만 톤 정도로 상당히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쌀값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적정한 그 추가 격리 양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그 양이 대강 실무적으로는 검토돼서 결정됐다고 하던데 그 적극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물량들은 RPC라든지 농민들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 빠른 시행을 촉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밭작물, 그러니까 배추랄지 무, 양파, 고추 이런 밭작물인데 가격이 폭등락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밭작물에 대해서는 생산 이 평균 가격의 80% 정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안도 냈어요. 채소 가격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냈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민생 법안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이 수급 불안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수급 조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그 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이게 가격이 뭐 하락을 할 때에 수매를 해서 이렇게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고냉지 배추하고 겨울 배추, 양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배추, 고냉지 배추 같은 것은 그 사업들이 이제 완료가 돼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겨울 배추나 양파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이 나면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필요시에는 대상 품목도 확대를 하고 또 예산도 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산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채소 가격에 정부가 80%까지는 보장하는 이 가격 안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변화와 한중 FTA로 인해서 어려운 게 수산 분야인데 수산 분야는 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산 직불금은 50만 원이고 그것도 8km 이상 조건분리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섬이지만 육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어촌에 대해서 어가에 대해서 수산 직불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분리 직불제가 이번에 FTA 후속 대책으로 제주 본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분리 직불제가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 해일 피해가 심각하고 어선도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산 기반 시설, 그러니까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이런 시설을 대형화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거점 지역별로라도 태풍 대피항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우리 실제로 피해를 보는 많은 어항이나 항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2010년부터 용역을 해서 전국 국가 어항이나 항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국가 어항의 경우에도 전국의 109개 중에 약 59개에 대하여 이 문제점들을, 문제 요소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 4년간에도 11개 어항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금년에도 금년부터 충분한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은 해와셨지만은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토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보면은 남해안철도는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원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전라남도도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남과 제주 간에 이 고속철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필요하다 많은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만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이 남해안철도, 보성 임성간 남해안철도, 동해안철도 삼척 포항 간에 비해서 예산도 500억, 동해안철도는 5,600억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철도는 이번에 전철화해서 복순화까지 검토하겠다. 3차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남해안철도는 단선, 전철화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목포까지 전철화가 이 부분만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차 국토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부산 목포 구간을 잇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망 구축은 이미 광주 순천까지는 단선 전철화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전철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보성 임성리 전철을 최근에 새롭게 이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따지지 종합적으로 마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경제성을 갖고 있는 동해안철도는 다 됐지 않습니까? 이긴 아직 하여튼 똑같은 여건이에요. 여건이 똑같은데 동해안철도는 전철화도 되고 복선화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철도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복선화 전철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남 제주 간의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9만여 명이 발이 묶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50일 정도는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와 이 육지를 잇는 해저 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는 타당성 이야기하고 제주도민들이 반대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주도민들도 찬성 여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도 우리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공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가 3차 철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수요를, 즉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고 또 이 제주 항공의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지연 결항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주 이 해저 터널 문제는 사업비가 한 20조 원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해저 터널의 길이가 89km로 아마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재원 소요가 막대한 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이 사업 타당성과 안전 문제, 기술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랄지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세미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남해안 썬벨트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추진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남해안 종합개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이 서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IMF도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극복의 과실을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99% 국민이 아닌 1% 소수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도 불공정과 불평등이 나아지지 않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평등과 화해와 공정의 경제를 세우고 재벌 대기업은 특혜와 독점을 버리고 그동안 독식했던 성장의 과실을 과감히